63세 정자 씨에게 남은 것은 침묵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지 5년, 40년을 함께했던 그 사람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여전히 차갑고 저녁 식사는 늘 혼자였습니다. TV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메우는 유일한 소음이었어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가끔 안부 전화만 할 뿐. 정자 씨의 진짜 외로움과 깊은 상실감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모래 같았고, 혼자 보는 TV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었어요. 밤이 되면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교회 성가대는 유일한 위안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평온해지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거든요. 하지만 성가대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홀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부가 함께 오거나 가족들과 어울려 대화하며 웃음꽃을 피웠지만 정자 씨는 늘 구석에서 조용히 찬송가, 악보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봄날 성가대에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68세의 김도현,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서글서글한 인상에 이 남자는 첫 모습부터 범상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외모는 초라함 그 자체였습니다. 색이 바래 보이는 낡은 점퍼, 여러 번 기운 듯한 청바지, 그리고 밑창이 많이 다른 운동화까지. 마치 생활고에 시달리는 독거노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연습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커피숍에 가자고 할 때도 도현 씨만은 항상 저는 괜찮습니다 하며 손사래를 치고 먼저 자리를 떴어요.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초라한 옷차림의 남자가 사실 강남에 빌딩 3채를 소유한 억대 부호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정자 씨를 향해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현 씨가 일부러 가난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젊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에 지쳐버린 그는 진짜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난한 노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사회의 시선과 편견, 자식들의 격렬한 반대, 그리고 나이와 돈에 대한 세상의 잔혹한 판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 두 사람은 모든 장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다시 시작된 뜨겁고도 절절한 황혼의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자입니다. 올해 63세예요. 이 나이에 이런 파란만장한 사랑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 영수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지 벌써 5년이 흘렀네요. 40년을 한 몸처럼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그냥 죽고 싶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고 밤에 잠들 때도 다시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안 모든 곳이 남편과의 추억으로 가득했어요. 식탁에 앉으면 마주편 의자가 너무 텅 비어 보이고 침실에 들어가면 베개 하나만 움푹 패인 모습이 너무 쓸쓸하고요. 자식들은 처음엔 걱정한다며 자주 연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뜸해졌어요. 큰아들 민수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만 하고 작은 딸 영희는 육아와 직장일로 바쁘다며 명절 때나 얼굴을 보여줬어요. 엄마, 혼자 있지 말고 뭔가 취미 생활을 해보세요. 하는 말만 반복할 뿐. 제 진짜 마음은 이해하려 하지 않더라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자주 만나자고 했지만 저와 만날 때마다 우울한 이야기만 하니까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죠. 믿음이 깊어서가 아니라 그냥 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 막막해서요. 일요일 예배에 나가면 적어도 몇 시간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혼자 계시지 말고 뭔가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하시길래 별 생각 없이 성가대에 들어갔어요. 노래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악보를 제대로 읽을 줄도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한다는 느낌이 좋았거든요. 성가대 연습은 매주 수요일 저녁과 일요일 오전에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만큼은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머릿속이 비워지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혼자라는 느낌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어요. 성가대원들도 대부분 좋은 분들이었고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점점 교회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그런데 작년 봄쯤 성가대에 새 얼굴이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분이었는데 첫인상이 참 애매했어요. 나이는 저보다 대여섯 살 많아 보이는데 어딘지 모르게 품격 있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옷차림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색이 완전히 바랜 점퍼에 낡아 보이는 청바지, 그리고 밑창이 많이 다른 운동화까지. 머리도 혼자 대충 깎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생활이 많이 어려워 보이시더라고요.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새로 오신 김도현 집사님입니다. 하고 소개해 주셨어요. 도현 씨는 조용히 인사만 하시고는 구석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목소리는 좋으셨어요. 베이스 파트를 맡으셨는데 낮고 깊은 목소리가 참 듣기 좋았거든요. 하지만 연습이 끝나고 다들 커피숍에 가자고 할 때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손사래를 치시고 먼저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내성적인 성격이신가 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 돈이 부담스러우신 것 같았어요. 커피 한 잔도 부담스러우실 만큼 형편이 어려우신 거죠. 도현 씨와 처음 제대로 대화를 나눈 건 성가대에 나오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연습이 끝나고 다들 근처 카페에 가자고 할 때 도현 씨만 혼자 가방을 챙기며 나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마치 처음 성가대에 나왔을 때의 제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외로움이 어떤 건지, 혼자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도현 씨 하고 불러봤어요. 도현 씨가 깜짝 놀라시며 뒤돌아보시더라고요. 괜찮으시면 저와 차 한잔 하실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도현 씨 표정이 당황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데 제가 하면서 머뭇거리시는 모습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계신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낼 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혼자 차 마시기 심심해서요 했더니 그제서야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하시며 따라오시더라고요. 교회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하나 있어서 그곳으로 갔어요. 마주 앉아서 보니까 도현 씨 손이 계속 떨리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누군가와 제대로 마주 앉아 대화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뭘 드실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하시면서 메뉴판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아마 가격이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커피 2잔 주세요 하고 주문한 후에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혼자 사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아내를 10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정말 짠해졌어요. 저보다 더 오래 혼자 사셨구나 싶어서요. 자식들은요? 하고 물어봤더니 있긴 한데 연락이 뜸합니다.
다들 바쁘더라고요. 하시면서 쓸쓸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 표정이 너무나 제 마음과 똑같아서 갑자기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을 5년 전에 떠나보냈는데 자식들은 가끔 안부 전화만 하고 정말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했더니 도현 씨가 깊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젊을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지내는 날이 태반이에요.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외로움,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평소에 아무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속마음들을 주고받았죠. 도현 씨는 말수는 적으셨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제 마음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정말 그렇겠어요 하면서 공감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시간이 훌쩍 지나서 찻집에서 나올 때 도현 씨가 조심스럽게 다음에 또 이렇게 차 마실 기회가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서 저절로 네, 좋아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가끔씩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교회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항상 교회 밖에서 조용히 만났어요.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조용한 찻집에서 차를 마시거나 때로는 도서관에서 같이 책을 읽기도 했죠. 처음엔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의 동반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만날 때마다 도현 씨의 다른 면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겉보기엔 초라해 보이지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교양이 있으시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분이었어요. 도현 씨와 만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제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친구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분을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가대 연습이 있는 수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괜히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되고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이 나이에 무슨 꾸미기냐 싶으면서도 도현 씨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나이 들어 보이지 않고 싶었어요. 도현 씨도 조금씩 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정말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시더니 점점 제게 다가오시는 게 보였거든요. 산책할 때 걸음을 맞춰주시고 찻집에서 이야기할 때는 제 말에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가끔은 제 손에 살짝 손을 얹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떠난 후로는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을 때였어요. 우리는 공원의 작은 정자로 뛰어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젖은 머리를 털면서 서로 웃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비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정자 안에서 우리는 그냥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현 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동시에 두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도현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오시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정자 씨, 하시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손을 잡은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거든요. 따뜻하고 거친 그 손이 너무나 그리웠던 느낌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또 생길 줄 몰랐습니다. 도현 씨가 속삭이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떠난 후로는 정말 다시는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자 씨를 만나면서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에 다시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근데 도현 씨를 보면 가슴이 이상해져요. 그랬더니 도현 씨가 제 다른 손도 잡으시더라고요. 두 손을 꼭 잡고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애타더라고요. 정자 씨, 혹시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될 줄이야. 좋게 생각해요. 많이 하고 대답했죠. 그때 도현 씨가 제 뺨을 살짝 어루만지시더라고요. 그 손길이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해서 눈을 감았어요. 저도 정자 씨가 정말 소중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하시면서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으시더라고요. 남편이 떠난 후 누군가의 따뜻한 품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비가 그치고 정자를 나올 때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날부터 우리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연인이 된 거죠. 교회에서는 그냥 성가대원으로 지내지만 둘만 있을 때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도현 씨는 정말 다정한 분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등을 토닥여 주시고 추우면 본인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시고 길을 걸을 때는 항상 차도 쪽으로 서서 저를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확인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특별히 도현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이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성가대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정자 씨,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사이를 그만두자고 하시는 건 아닌지, 아니면 건강에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들었어요. 도현 씨가 저를 데려간 곳은 근처 호텔 로비의 카페였어요. 평소에 가던 조용한 찻집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곳이었죠. 여기는 좀 비싸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어봤더니 오늘은 괜찮아요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으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메뉴판의 가격을 보며 망설이셨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 달라진 모습이 느껴졌죠. 커피를 주문하고 난 후 도현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자 씨,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뭘 숨기셨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시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결혼한 사람이신 건 아니겠지. 아니면 다른 여자가 있으신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도현 씨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시더라고요. 이게 제 진짜 모습입니다. 하시면서 건네주시는 명함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호건설 대표이사 김도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강남에 있는 큰 회사였어요. 이게 도현 씨 명함이에요? 하고 물어봤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평소에 커피 한 잔도 제가 사주곤 했던 분이 이런 큰 회사의 대표라니. 그럼 주차장에 가서 제 차도 보여드릴게요. 하시면서 저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니까 까만 벤츠가 번쩍번쩍 빛나면서 서 있더라고요. 새 차 냄새도 나고 정말 비싼 차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이것도 도현 씨 차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미안한 듯한 표정으로 네, 그렇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정말 하얘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도현 씨가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하고 계셨는지
깨달았거든요. 왜 지금까지 속이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떠난 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게 접근했어요. 모두 돈 때문이었죠. 진짜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지쳐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 일부러 가난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달랐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진심으로 대해 주셨잖아요. 제 인격을 봐주시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왠지 속은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그런데 도현 씨가 제 손을 더 꼭 잡으시면서 제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자 씨를 향한 사랑은 진짜예요. 이제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하시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서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사실 빌딩도 세 채 가지고 있고 자산도 상당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자 씨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게 제일 소중해요.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진짜로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를 시험해 본 게 아니라 정말 상처받기 싫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신 거구나 하는 걸 알았거든요. 도현 씨의 정체가 밝혀진 후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아무리 비밀로 하려고 해도 소문이라는 게 어떻게 퍼지는지 몰라요. 일주일도 안 되어서 교회 전체에 소문이 돌았어요. 정자 씨가 부자 할아버지 꼬셨대. 백수인 줄 알았더니 강남에 빌딩 몇 채씩 가진 부자라면서. 역시 과부들은 돈 냄새를 잘 맡는다니까. 이런 악성적인 말들이 저한테까지 들려왔어요. 성가대 연습할 때가 제일 괴로웠어요. 사람들이 대놓고 수근수근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시선들이 너무 따가웠어요. 정자 씨 참 약삭 빠르네. 처음부터 알고 접근한 거 아냐? 나이 먹고도 욕심이 없어지지 않나 봐. 이런 말들을 직접 듣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대놓고 정자 씨, 그분이 정말 가난한 줄 알고 사귀신 거 맞아요? 하고 묻기까지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자식들 반응이었어요. 소문을 들은 큰아들 민수가 화가 나서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정신 차려. 그 남자가 엄마한테 뭘 바라겠어. 60 넘은 할머니한테 진짜 사랑이 있겠어. 돈 아니면 뭐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그게 아니야. 도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하니까 엄마가 속은 거야. 부자 노인네들이 젊은 간병인이나 가정부들한테 속는 거랑 똑같아. 하면서 더 화를 내더라고요. 작은 딸 영희는 더했어요. 전화로 울면서 엄마,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엄마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야?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너희 아빠도 나를 사랑했으면 내 행복을 바랐을 거야 했더니 그건 핑계고 엄마는 그냥 돈이 좋은 거잖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도현 씨 자식들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서 저한테 직접 따지더라고요. 시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재산 알고 접근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정말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외로우신 걸 이용해서 꼬신 거죠. 나이 먹은 여자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제가 그렇지 않다. 도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고 해도 믿지 않더라고요. 그럼 아버지 재산 포기각서 쓸 수 있어요? 하면서 준비해온 서류까지 내미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나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하는 협박까지 했어요. 교회에서의 시선은 더 잔혹했어요. 아예 대놓고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과부가 분수를 모른다. 나이 먹고도 욕심이 그치지 않나 봐. 돈에 눈이 멀었나 봐.
교회까지 이용해서 부자 노인 꼬시다니. 이런 말들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도 저를 불러서 정자 씨, 교회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지는 것 같은데 잠시 성가대 활동을 쉬시는 게 어떨까요?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나가라는 말이었죠. 견딜 수 없어서 성가대를 그만뒀어요. 교회도 나가기 힘들어졌어요. 어디서든 사람들의 시선과 뒷말이 따라다니니까요. 도현 씨도 똑같이 상처받으시더라고요. 제 때문에 정자 씨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자책하시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어요. 만날 때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무서웠거든요. 혹시 더 나쁜 소문이 날까봐, 사람들이 더 험한 말을 할까봐. 그 한 달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나이 들어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말들이 제일 상처였어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연락도 안 하고 서로 피해 다니며 지냈을 때였어요. 정말 포기해야 하나 싶어서 매일 울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보니 도현 씨가 서 계시더라고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하얀 와이셔츠, 넥타이까지 메고 계시고 손에는 꽃다발까지 들고 계시더라고요. 도현 씨, 이렇게 오시면 또 소문이 하려는데 상관없습니다. 하시면서 현관에서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했는데도 일어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정자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나이에 이런 드라마 같은 프러포즈를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꽃다발을 내미시면서 한 달 동안 정자 씨 없이 지내보니까 정말 못 살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식들이 반대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정자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도현 씨. 하지만 사람들이 제가 돈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려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하시면서 일어나서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정자 씨가 돈 때문에 저한테 온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가 백수일 때도 커피값도 못 낼 때도 똑같이 사랑해줬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지만 자식들이 하니까 자식들 말은 제가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교회 사람들도 교회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사랑하면 돼요. 숨어서 만나지 말고 당당하게 사랑합시다.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이분과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정말 험한 말을 해요. 저는 괜찮은데 도현 씨까지 상처받는 게 싫어요 했더니 저도 그동안 많이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정자 씨가 없는 삶은 더 견딜 수 없어요. 하시더라고요. 정자 씨, 우리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귀한 시간을 남의 시선 때문에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데 왜 숨어야 해요? 하시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때 도현 씨가 다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자 씨, 제가 약속할게요. 평생 정자 씨만 사랑할게요. 그리고 정자 씨를 지킬게요. 그 누구도 정자 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제 손을 잡아주세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분이 진짜로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정말 이분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네.
좋아요 하고 대답했어요. 욕을 먹어도 손가락질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저희 나이에 이런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남은 인생을 도현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도현 씨가 일어나서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품이 너무나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하시면서 제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언제 결혼식을 올릴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조용히 해요.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했더니 네, 우리만의 소중한 결혼식으로 해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어요. 63세와 68세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었죠. 결혼 준비는 정말 조용히 했어요. 화려한 잔치보다는 진짜 의미 있는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도현 씨가 어떤 결혼식을 원하세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사람들 시선. 부담스럽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작은 예배당에서 목사님과 몇 분만 모시고 할까요? 하시더라고요. 웨딩드레스는 입지 않기로 했어요. 이 나이에 하얀 드레스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소박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거든요. 대신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도현 씨는 네이비 정장에 하얀 와이셔츠, 은색 넥타이를 매셨고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습이었어요. 결혼식 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정말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3세에 다시 신부가 되다니. 처음 결혼할 때는 20살이었는데 43년 만에 다시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배당은 정말 작고 아담한 곳이었어요. 목사님과 도현 씨의 친한 친구분 2분, 그리고 제 오랜 친구 1분만 참석하셨어요. 자식들은 끝까지 반대해서 오지 않았어요. 섭섭하기도 했지만 우리를 축복해주는 사람들만 있어서 오히려 더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목사님이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인연을 축복합니다. 하고 축도해 주시면서 시작됐어요. 서약할 때 도현 씨 손이 떨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네 하고 대답할 때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반지를 끼울 때는 둘 다 눈물이 났어요. 도현 씨가 정자 씨 평생 사랑해요. 하고 속삭이시더라고요. 저도 사랑해요. 하고 대답했죠. 목사님이 이제 2분은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실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결혼식 후에는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사랑이 있다니 부러워요. 하고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도현 씨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하시길래 조용한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했더니 제주도 조용한 펜션을 예약해 주시더라고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함께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자식들의 반대는 시간이 조금씩 해결해 줬어요. 처음엔 끝까지 반대했지만 도현 씨가 정말로 저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저도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나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거든요. 특히 제가 감기로 아플 때 도현 씨가 밤새 간병하신 모습을 본 큰아들이 엄마가 행복하시면 우리도 좋아요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도현 씨가 정자 씨가 좋아할 만한 집으로 이사하자 하시길래 함께 고른 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커피 마시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저녁엔 같이 산책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요. 가끔 함께 여행도 가요. 국내 여행지들을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젊을 때 못 해본 것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새로운 곳으로 옮겨서 다녀요. 거기서는 아무도 저희 이야기를 모르니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도현 씨와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지났어요. 매일이 새로워요. 아침에 눈을 떠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모두 소중해요. 가끔 내가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요. 도현 씨와 저는 서로의 진심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의 황혼이 누구보다 뜨겁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게 그 증거예요. 진짜 사랑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